안녕하세요, 금융맨 김PD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컨텐츠지만 약간 다른 방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동차 채널 하면 막 딱딱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고 신차 얘기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저희 채널에서는 조금 더 젊은 감성으로 자동차에 관한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영화 속 자동차 이야기, 우리가 한 번쯤 봤던 명작, 영화들 속에 등장하는 그 차들 도대체 어떤 모델이고 실제로 살 수는 있는 건지, 한국에서 구하면 얼마에 살 수 있는 건지 오늘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컨텐츠는 시리즈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카 인 무비, 드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편, 명작 7편에 등장한 전설적인 차량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분노의 질주입니다. 도미닉 토레토, 즉 빈디젤의 상징 같은 차죠. 1970년형 다찌 차저, 근육질 미국차, 머슬카의 아이콘입니다. 7.2L V8 엔진에 425마력인데요. 기름 먹는 하마지만 이 차가 영화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파워가 아닙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도미닉과 브라이언이 함께 밤거리에서 펼치는 스트리트 레이싱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차량들이 네온 불빛 속에서 질주하고 시리즈 특유의 액션과 음악이 더해지며 다찌 차저의 존재감이 극대화되는 순간입니다. 자, 한국에서 구하려면 정식 수입은 없고요, 병행 수입만 가능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클래식한 다찌 차저는 해외 가격으로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1억에서 2억 원 선입니다. 자, 두 번째 영화입니다. 007 카지노 로얄에서 등장한 본드카 에스턴 마틴 DBS V12 6.0L 510마력, 제로백은 4.3초입니다. 이 차량은 본드카 중에서도 가장 클래식한 매력을 가진 모델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 자동차가 공중에서 구르며 전복되는 장면은 CG가 아닌 실제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장면은 본드가 악당으로부터 도망치다가 여성 요원이 도로에 묶여있는 걸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벌어지는데 총 7회 이상 굴르면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구하려면 소수 중고 매물만 있다고 하는데요, 3억에서 4억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후속 모델인 DB11, DB12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화는 트랜스포머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 안에 되게 다양한 차들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해진 차가 바로 범블비 쉐보레 카마로 SS입니다. 5세대 카마로 SS는 6.2L V8 426마력. 이 영화로 인해 카마로는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첫 등장 장면은 중고차 매장에서 조용히 주인공을 관찰하던 범블비가 이후 정체를 드러내고 다른 차량들과 전투를 벌이는 액션씬으로 연결되는데요, 실제로 이 영화 개봉 이후에 판매량이 급등했고요, 한국에도 정식 수입됐었지만 현재는 인증 문제 또는 판매량 문제로 인해서 단종되었습니다. 그래도 중고차로는 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기준 상태에 따라서 2,500에서 4천만원대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화, 존 윅입니다. 영화 초반 차를 훔치고 강아지를 죽인 조직에게 복수하는 전설의 킬러로 나오죠. 그 출발점이 된 차가 바로 포드 머스탱, 1969년형 마하1 모델로 428 코브라 Z 엔진, 약 335마력인데요 차 자체의 출력도 좋지만 존 윅의 스토리상 이 차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닌 감정의 상징이었습니다. 해당 장면은 존 윅이 차고에서 머스탱을 꺼내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후에 그 차량을 훔치는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복수극이 촉발됩니다. 국내에서는 복원 수입차로만 존재하고요, 가격은 상태에 따라 약 1억 3천에서 2억 5천만원 사이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클래식카나 한국에 정식 수입되지 않는 차량들은 사실 시세가 큰 의미 없습니다. 보통 부르는 게 가격이거나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영화 테넷입니다. 시간을 역전시켜 추격전을 펼치는 그 장면, BMW 7 시리즈가 다수 등장합니다. BMW는 이 영화에 차량을 100대 가까이 협찬했다고 하고요, 실제 충돌, 폭파 장면도 대부분 CG 없이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역방향으로 움직이며 폭발과 충돌이 역재생처럼 벌어지는 장면으로 영화의 시간 개념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자동차를 활용해 물리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차량의 연출력도 굉장히 높았던, 굉장히 돋보였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섯 번째 영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모두가 아는 그 영화 아이언맨입니다. 토니 스타크를 떠올리면 슈트, 다음으로 생각나는 건 바로 아우디 R8입니다. 첫 아이언맨 영화부터 쭉 등장했는데요, 4.2L V8 이후에는 5.2L V10 퍼포먼스 모델까지 제로백 3.6초 미드십 슈퍼카로, 특히 영화 초반부에 토니 스타크가 자율주행 기능을 설명하면서 R8을 몰고 본사에 도착하는 장면은 R8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R8이라는 차가 제 드림카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아우디는 좀 보수적인 브랜드 이미지였는데 이 R8 하나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도 이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의 차량을 협찬을 하고 마케팅 효과를 굉장히 많이 얻었다고 하네요. 국내에 출시된 얘기를 해보자면 국내 정식 수입된 마지막 모델은 약 2억 원 정도 했었고요. 현재는 단종이 됐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는 매물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R8 V10 퍼포먼스 모델 기준으로 2020년에서 22년식 차량은 상태에 따라서 한 1억 중반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영화는 이탈리안 잡입니다. 이탈리안 잡은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재밌고 이탈리아의 그 감성이 많이 묻어있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작은 차 세대가 도시와 지하철, 계단까지 누비면서 탈출하는 그 명장면이 있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온 차량이 BMW 미니 쿠퍼 S입니다. 미니 쿠퍼는 고카트 같은 핸들링, 귀여운 외관, 하지만 속도감은 정말 예술입니다. 영화 후반부 금괴를 훔친 후 도심을 질주하며 지하철 계단을 점프하고 배관과 건물 사이를 빠져나가는 그 장면은 미니가 가진 역동성과 유쾌함을 극대화시킨 대표적인 자동차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미니를 시승차도 많이 타보고 렌트에서도 많이 타봤는데요. 실제로 주행감도 굉장히 펀카로서의 면모를 많이 갖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쿠퍼 S는 2.0L 터보 엔진에 192마력 이상 갖고 있고요. 2025년 기준 신차 가격은 4,200에서 5,100만원, 소형차이지만 그만큼 팬층도 두텁고 프리미엄 감성이 붙어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속 차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던 모델이 아닐까요? 근육질 머슬카부터 슈퍼히어로의 슈퍼카, 도심을 질주하는 해치백까지 이 차들이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영화의 서사와 감정을 대변하는 존재였다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 저희가 이 차들을 다 소유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영화 또는 제 영상을 통해서 대리만족할 수 있으면 또 그 부분에서 또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번 컨텐츠는 시리즈로 영화, 드라마 속에 나오는 차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 예정이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차 장기 렌트 할 때 차원이 다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 무보증, 특가 이벤트까지 국산차부터 수입차, 예산과 조건에 맞춰 비교하고 바로 견적 받아볼 수 있고요. 저희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들어가시면 원하는 차종 직접 견적 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견적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금융맨 김PD였고요. 다음 편에서 또 재미있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